2013년 3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정. 한 남자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디 쿠르니아 완. 와인 세계에서 닥터 콩티라 불리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10여 년간 팔아치운 와인의 규모는 3,500만 달러. 하나로 약 47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와인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지하실에서 손으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와인 경매 전문가들이 속았고 억만장자 컬렉터들이 속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루디 쿠르니아 완이 처음 로스앤젤레스에 나타난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계 중국인 출신의 이 청년은 당시 나이 겨우 2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와인 지식은 경이로웠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최고급 포도원의 수십 년 된 빈티지를 단 한 모금에 정확히 구별해냈습니다. 와인의 색깔, 향기, 맛의 미세한 뉘앙스를 마치 시인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한 와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평생 와인만 공부한 사람 같아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고의 와인 모임들이 앞다퉈 그를 초대했습니다. 루디는 매달 수백만 달러어치의 최고급 와인을 구매했습니다. 그의 집 지하실에는 프랑스 최고급 와인들이 빼곡히 쌓였습니다. 한 달 와인 구매 비용만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원이 넘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한 저녁 파티에서는 병당 1만 달러가 넘는 와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개봉했습니다. 그 중에는 1945년산 로마네 콩티도 있었습니다.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성배와도 같은 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닥터 콩티라고 불렀습니다. 와인계의 살아있는 전설. 그렇게 루디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루디는 경매에 뛰어들었습니다. 뉴욕 최고의 와인 경매 회사 에이커 메렐렌 코나는 그를 최고 고객으로 맞이했습니다. 루디가 내놓는 와인들은 연달아 기록적인 금액에 낙찰되었습니다. 2006년 단 하나의 경매에서만 루디는 2,400만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하나로 약 320억 원이었습니다.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경매회사 대표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루디는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컬렉터입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와인을 사려는 대기자 명단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루디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최고급 와인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답은 그의 집 지하실이었습니다. 루디는 마치 실험실처럼 꾸민 지하실에서 직접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수법은 이랬습니다. 먼저 여러 종류의 저렴한 와인을 구입합니다. 그런 다음 이것들을 정밀하게 섞어서 목표로 한 빈티지의 맛을 재현합니다. 빈 고급 와인병에 담고 직접 복제한 라벨을 부착합니다. 코르크를 끼운 뒤 납캡을 씌워 마무리합니다. 겉모습은 수십 년 된 최고 와인과 구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천재적인 미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맛을 재현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8년 와인계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의 유명 포도원 도메인 퐁소의 오너 로랑 퐁소.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뉴욕 경매회사에서 자신의 포도원이 생산한 적도 없는 연도의 와인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로랑은 즉시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경매장에 직접 나타난 그는 담당자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와인들은 우리 포도원에서 만든 적이 없습니다. 경매를 당장 중단시켜주세요. 경매회사는 당황했지만 루디의 명성에 의심을 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조용히 덮였습니다. 루디는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2009년 미국 억만장자 사업가 빌 코우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루디로부터 구매한 와인들을 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라벨에 표기된 연도와 와인의 실제 화학 성분이 맞지 않았습니다. 빌 코우는 FBI에 직접 제보했습니다. 와인 위조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FBI 요원들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잠복 수사, 거래 내역 추적, 경매 기록 분석. 2년에 걸친 치밀한 수사 끝에 수사망은 루디의 집 지하실을 향해 좁혀들었습니다. 2012년 3월 8일 새벽 FBI 수사관들이 로스앤젤레스 루디의 호화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수색영장을 들고 문을 두드렸을 때 루디는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빈 고급 와인 병들, 수십 종류의 와인 라벨 시트들, 코르크 도구와 납캡 기계, 심지어 다양한 오래된 코르크를 재사용하기 위한 특수 장비까지. 현장을 목격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와인 제조 공장입니다. 집 지하실이 아니라. 루디의 10년 이중 생활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루디가 최소 10년에 걸쳐 가짜 와인을 제조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가짜 라벨, 와인 혼합 레시피 노트, 위조 도구 일체. 루디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루디 역시 속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20개 혐의 항목 모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선고했습니다. 징역 10년, 벌금 2천만 달러. 와인계를 뒤흔든 최대 사기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루디 사건이 남긴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와인 컬렉터들이 피해자였습니다. 특히 나파밸리의 최고급 와이너리 할란 에스테이트는 루디가 자신들 이름으로 판매한 가짜 와인의 양이 실제 연간 생산량보다 많다는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명 소믈리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극찬했던 와인들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루디 사건 이후 와인업계는 전면적인 위조 방지 시스템 도입에 나섰습니다. 병별 고유 인증 코드, 화학 성분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 루디 한 명이 와인 세계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루디 쿠르니아완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문가의 권위, 화려한 명성, 그리고 확증 편향. 사람들은 루디를 믿고 싶었기 때문에 더욱 쉽게 속았습니다. 경매에서 기록적인 금액에 팔렸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신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와인 한 병이 수만 달러에 팔릴 때 아무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결국 루디를 잡은 것은 최첨단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인간의 감각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속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